어떤 코너냐? 본격 책 리뷰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이겁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출판사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금액을 받지는 않았어요. 참고로 돈은 안 받는 대신에 좀 더 제가 자유롭게 리뷰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받았어요. 제목은 김라키 선생님의 이제 선화 드로잉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선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나 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인체 해부학 책에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몸의 일부를 주제로 해가지고요, 다양한 각도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놓으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다 인체 해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화로서의 선화를 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적합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상 인체 해부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래서 이제 펼쳐보시면은요, 목의 움직임과 등세모근의 관계 해가지고 뼈대를 그리는 관계에서 승모근을 제외한 목의 원기둥과 어깨 위치에 잡아준 뒤 뼈대 위에 살을 그릴 때 목과 어깨 사이 넓은 등세모근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인체 해부학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전혀 안 됐을걸요? 왜냐면은 이게 설명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은 승모근이 뭔데? 여러분 약간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등세모근은 뭐야? 그게 뭔지 알아야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봤을 때 해부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에는 이 설명이 상세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만 적혀 있고, 그것도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해부학을 할 줄 아니까 이해를 한 건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사실상 인체 해부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QR코드가 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QR코드를 찍어보니까 김라키 작가님 유튜브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그런 팁 영상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조를 하면서 교과서처럼 보는 용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체 해부학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되게 이해하기가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고, 요것만 가지고는 초보가 인체 해부학을 이해하는 거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만 만약에 이제 내가 인체 해부학을 이미 아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약간 그런 복습의 용도로는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굉장히 반갑기는 하지요. 맞아요, 모장용으로는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인체 해부학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선화 드로잉 책이라고도 물론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모장용 포즈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모장용 포즈집의 입장에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다 그려주셨어요. 최대한 이런저런 각도에서 다 많이 그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웬만하면은 완전 초보분들은 좀 그렇고, 이미 내가 인체 해부학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다, 아니면 이제 배우는 중이다 라고 할 때 이런 포즈집 굉장히 완전히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단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인체 해부학 책이 따로 있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김라키 작가님께서 실제로 내신 해부학 책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 해부학 책을 보면서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얘 단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인체 해부학 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 뼈대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글씨도 대체로 많아요. 원래 설명이 상세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해부학책은 한편으로는 설명은 상세한데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보여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인체 해부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론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거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가 사실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건데, 사실 그게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부학책은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건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있어주면은 요걸 보면서 나 오늘은 어떤 근육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각도에선 이렇게 보이고 저 각도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사진 포즈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건 그거대로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좀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실사 사진을 본 적 있으면 알겠지만요, 초보분들은 해석이 아예 안 돼요. 심지어 이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일 드로잉을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이런 자료 있으면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 맞아, 그것도 있어. 사진 포즈집 같은 경우에는요, 인물의 몸매가 조금 아쉬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석적인 몸매예요. 남자 캐릭터도 그렇고 여자 그릴 때도 그렇고 원래 초보 때는 막 다양한 몸매를 접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석적인 몸매를 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몸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이점이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2권째도 있죠. 1권이 사실상 본체고 2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셨는데 손포즈, 발포즈, 손발 굉장히 괜찮죠. 손발도 자료 찾기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료를 찾아도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모양이 나온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옷주름도 있습니다. 이제 옷주름도 사진 모작하기 굉장히 힘든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잘 보이게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설명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옷주름 입문할 때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옷주름 어떻게 그리냐 하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옷별로 주름의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이 상의라도 티셔츠에서 나오는 주름이랑 와이셔츠, 정장, 원피스에서 나오는 주름, 바지도 면바지랑 청바지 주름이 다 다릅니다. 옷마다 특정 재질의 특정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옷주름을 공부할 때는요, 그 경향성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바지, 청바지인 경우에는 주로 이런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은 대체로 이게 정석이다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이거 보면서 앉아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주름 생기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주름 공부는 이 경향성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 재질별로 자주 나오는 주름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다 외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제 손발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 아니면 이제 옷주름도 너무 이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조금 밀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체로 이제 핵심적인 몸에 대한 얘기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그것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나는 약간 일본식 미소녀를 그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요, 조금 실사 느낌이 너무 셀 수 있어요. 이거 작가님 특징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만약에 나는 이제 미소녀 계통 일본식 그림체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일본 애니메이터 분들이 내신 포즈집들이 있어요. 그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책대기를 하고 싶은데 그림체가 약간 그런 계통이다 하면은 일본 애니메이터 분들 책이 좋아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우리 팔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잡뼈라는 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잡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잡뼈를 기준으로 손등 방향에 있는 아랫팔 근육들은 손목과 손가락 펴는 근육들이고 중얼중얼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근데 여러분 잡뼈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좀 관건이죠. 그래서 잡뼈가 뭔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적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잡뼈 같은 경우를 다른 해부학책에서 이제 찾아봐야겠죠. 잡뼈는 그래서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하완 아랫팔에서 제일 핵심적인 뼈예요. 팔꿈치 쪽의 뼈에서부터 새끼손가락 뼈까지요. 새끼손가락 위쪽이 뭐 볼록 튀어나온 곳 있죠? 요 뼈부터 한번 이렇게 읊어보시면은요, 쭉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팔꿈치까지 가는 거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몸으로 외우는 게 이제 해부학은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딱 훑어보셨으면요, 걔가 바로 잡뼈입니다. 이게 잡뼈라는 사실을 해부학책에서 알아가면 되겠죠? 이게 잡뼈구나 라고 하면은 이제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빨간색, 요게 잡뼈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잡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아, 잡뼈가 이 포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포즈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변하는구나, 이걸 이제 실제로 따라 그리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